목사님 앞에 가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줄 모르고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잘 못하였었습니다. 근데 주말 출가 때 듣고 배운 것으로 저도 기도 후에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2주 정도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바치고 또 바치고 그에 관해서 또 발언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주말 출가를 하고 빠지지 않고 하고 평일에는 인터넷으로 하루 종일 법사님 법문을 듣고 또 제가 올라오는 생각이나 뭐 꿈을 꿨다든지 하면 이제 일단 강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강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이렇게 주말 출가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즐겁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인가는 제가 드는 생각이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집 세 남자가 자기 길을 잘 가려면 제가 기도를 해야지만 잘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런데 어제 주말 출가를 하러 오는 중에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앞으로도 공부를 꾸준히 이어서 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거의 우울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이날 한 40, 지금 47인데 이날 때까지 우울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런 우울한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애기 아빠가 좀 애기 아빠한테 꼼짝 못하고 사시는 편입니까? 또는 꼼짝 못하는 척하고 애기 아빠가 좀 내 주장이 좀 강한 편이 가부장적인 면은 없으시. 가부장적이죠. 예. 가부장적인데요.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장을 시켜줍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수가 많습니다. 저희는 참 낙천적이다. 명랑하다. 주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는 하나도 낙천적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속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외향성도 아니고 지극히 내성적이야.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자기가 자기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혜로운 사람, 뭐가 지혜냐 하면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자기의 정도를 알고 요것이 지혜의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듯이 자기 마음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특히 닿기 전에는 전혀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보면 고생을 모르고 사셨네요. 그렇죠? 네, 잘할 때는 다 부모님도 괜찮으셨고 남편하고 별 충돌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고 네. 아주 평탄하게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허덕허덕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었죠.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연애 결혼을 했는데 전혀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했고 하지만 저는 사람 한 사람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고생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고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네. 남편은 늘 불만이 많았었고 늘 불만족이었는데 저는 그가 그러든 말든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의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공부를 잘 할 때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지속에는요, 별 생각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것은 몰라. 이렇게 평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저희는 고생해서 늘 우울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건 전혀 몰라. 이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지속에는 행복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 여기 보살님처럼 뭐 어려운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다 무난히 넘어갔고 우울한 것이라고는 나는 체험해보지도 못했다. 이런 분들도 어쩌다 종종 있어 보입니다. 근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마치 거품이 거치고 진실이 나타나듯이 속에 있는 속마음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들도요, 부부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특히 연애 결혼할 땐 잘 모르다가 같이 살게 되면은 오랫동안 그 속마음이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바치다 보면은 내 속에 꾸역꾸역 감춰뒀던 그 모습이 하나하나 고개를 들고 나타나요. 내 속에도 이런 게 있었나? 내 속에도 이렇게 증오가 있었나? 내 속에도 이렇게 치열한 복수심이 있었나?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발견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있고, 바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멸할 수가 있고, 소멸하기 때문에 재앙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발견된 것은 본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꽉꽉 눌러놨던 것이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울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꽉꽉 눌러뒀다가 내 속에는 우울한 것이 전혀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바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드러나면 바칠 수가 있습니다. 바쳐서 우울한 걸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하게 되면은 재앙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지, 골골하던 사람은 더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병적 증세가 자꾸 드러나요. 골골하는 사람. 그래서 부분적으로 받쳐집니다. 받쳐지기 때문에 급살이라든지 이런 아주 급격한 병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고 비교적 장수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수가 있는 것은 자기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속의 병적 소질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바칠 줄, 자기도 바치는 공부 안 해도 자기도 아지 못하게 바치거든요. 근데 바칠 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아주 돌연사 이렇게 이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공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속에 드러난 업장이기 때문에 반가워서 얼른 바치시라. 근데 그 더 괴상한 게 올라온 수가 있어요. 내 속에도 이런 게 있나. 근데 우리 금강경 14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불경, 불포, 불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속에 놀랄 만한 업장이 공부하다 보면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공부하다 보면 지금 그러시죠? 내 속에도 이렇게 우울한 게 있나? 이게 처음으로 느껴지신 거죠? 네,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 놀라시지 말고 자꾸 바치셔서 재앙을 예방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런 현상은 바람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사님,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바른법 연구원에 오기 전에 한 두어 달 정도 그 전부터 금강경을 다른 일반적인 경전으로 독경을 하고 있었고, 법사님, BTN에서 법사님을 뵙게 돼서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인턴 카페도 들어와서 듣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말 출가를 하기로 국장님과 전화로 약속을 하고 그쯤에 또 저희 남편이 한 6개월 정도 실직 상태였었는데 제가 권하는 어떤 일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그 시기였는데요.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제가 미닫이 문으로 된 유리창으로 된 미닫이 문 방 안에 들어 있는데 밖에서 사람 키만한 호랑이가 저한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호랑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문을 이제 고리를 잠그니까 호랑이가 앞발로 고리를 열고 저는 또 닫고 걔는 또 열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호랑이 옆에 서 있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열어줘도 돼. 그러니까 열어줘도 돼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장님께 여쭤는 봤는데 이게 몇 주가 지나도 제 마음에 시원하지가 않아서요. 이게 어떤 꿈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언제 꾸신 꿈이에요? 주말 그러니까 백 박사님 추모제 하던 주에 제가 오기로 약속을 한 그 주에 꿨습니다. 이제 바른법연구원에 오기 근데 전이죠. 꿈에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죠? 예, 열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밖에? 호랑이랑 같이 서 있습니다. 예. 근데 그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인데 지금은 잘 되셨어요? 지금은 본인이 그와 참 전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그렇게 무난하게 우울한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누가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도 이제 속으로는 호랑이와 사람, 호랑은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악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동물입니다. 아마 그런 업으로 만난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편하고. 가능한 대로 자꾸 남편 생각이 나면은 자꾸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꾸 받쳐서 해달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부장적인 이런 저한테만 기질. 그렇습니다. 네. 호랑이와 같은 그렇게 기질이 호랑이하고는 좀 틀려요? 저한테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한테는 호랑이처럼 되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연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 꿈에 나타나는 것은 예방하고 재앙을 소멸할 수 있는 일종의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근데 다 우리 지난 BTN 때 질문하셨던 분 아니신가? 두 분 다. 네. 중국에서 지내셨던. 네.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분이 똑같이 질문. 근데 그것은 뭐 가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생도 가족도 아니에요. 전생에는 뭐 호랑이와 뭐 사슴 이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